안녕하세요. 학자 장홍재입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허가된 경우도 많고 허가와 무관하게 외국 지하철역 근처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쑥뜸 냄새가 대마, 즉 마리화나의 흔한 사용을 느끼게 합니다. 의료용으로도 잠재력이 높은 대마의 허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최근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향정신성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합성 대마 물질들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리화나와 합성 대마에 대해서입니다. 언제나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그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환각제 승인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과 보건과학고등연구계획국의 몇 종류 환각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매직 머쉬룸에서 발견된 향정신성 분자인 실로시빈은 치료 저항성 우울증 치료제로의 심사를, 그리고 이보가나무 추출물인 이보가인에 대한 허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로 엑스터시와 유사구조를 갖는 메틸론을 개발하는 새 회사에 대한 FDA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추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표된 변화가 있으니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마리화나 제품을 1급 규제 대상으로부터 규제가 덜 엄한 3급 규제 대상으로 변경하기로 합니다. 1급 규제 물품 중에는 모르핀보다 2배 강력한 헤로인이나 LSD를 비롯한 환각물질 등이 속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마리화나 역시 여기 포함되어 엄격한 관리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바이코딘이나 뷰프레노르핀, 그리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및 케타민과 같은 범주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형태의 마리화나는 현재 인정되는 의학적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1급 규제 물질로 분류되었지만 이러한 엄격한 분류 때문에 마리화나를 연구하기 위한 허가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변화로 의료용 대마와 관련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마를 상세히 알아보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리화나의 핵심 성분은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줄여서 THC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정신활성 효과의 원천이죠. 그리고 동일한 C21H30O2의 분자식을 갖는 구조 이성질체인 칸나비다이올은 작은 구조 차이를 갖지만 이로 인해 반대로 불안이나 환각 증세를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분자 구조의 결정적 차이로 고리 중앙에 위치한 파이란 고리의 유무가 있습니다. THC는 벤젠 고리 옆 세 번째 고리가 닫혀있는 형태로 분자가 평면적이고 단단한 구조를 유지합니다. 반면 CBD는 닫혀있던 고리가 열려 수산화기가 노출된 형태로 분자 구조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자유롭게 회전 가능한 구조입니다. 환각 효과와 관련된 칸나비노이드 결합 수용체 원과의 상호작용에서 두 화합물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THC의 단단하고 소수성인 구조는 CB1 수용체의 결합 자리에 맞춤 열쇠처럼 완벽히 들어맞게 되며 수용체 구조를 변화시켜 신경 전달물질 방출을 억제하는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일종의 작용제로 분류되며 이와는 달리 CBD는 음성 알로스테릭 조절자로서 수용체의 다른 부위에 달라붙어 수용체 입구 모양을 변화시켜 THC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결합하더라도 그 효과를 약화시켜 완화합니다. 마리화나 화합물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이미 이와 유사한 물질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대마 물질로서 내인성 칸나비노이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우리 몸은 필요할 때마다 지질 원료로 내인성 칸나비노이드를 합성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기쁨을 뜻하는 아난드에서 이름이 유래한 아난다마이드, 정확히는 N아라키도노일 에타노라민이 대표적입니다. 도파민과 같은 일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소포에 저장되어 있다 방출되는 것과 달리 아난다마이드는 필요할 때 세포막의 인지질에서 즉석으로 제조되어 방출됩니다. 그만큼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기에 짧고 강렬한 행복을 준 뒤 사라지는 휘발성 시스템으로 인체를 제어하게 되죠. 얼핏 보기에 THC와 아난다마이드는 형태가 매우 달라 보이지만 3차원 공간상의 입체 구조로 비교하면 긴 소수성 꼬리 구조가 형성하는 영역이 CB1 수용체에 인식되어 결합합니다. 작동 방식이 같지만 마리화나의 THC가 더 강력한 이유는 효소에 의해 즉각 분해되는 아난다마이드와 달리
THC는 분해되지 않기에 오래 머물며 뇌의 신호체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자연 상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리화나 성분이 관여하는 수용체는 크게 CB1과 CB2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환각성 효과에 관여하는 CB1은 뇌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CB2 수용체는 내장기관을 비롯해 인체 여러 부위에 포함됩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로 인해 마리화나 성분이 향정신적 효과 외에도 소화나 기타 인체 조절에 영향을 줘 흥미로운 부작용들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뇌에 관여하기에 마리화나의 중독성이 심각할 것으로 고려되는 부분인데, 중독성이 아예 없다거나 담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식의 양극단적인 주장이 공존하게 됩니다. 화학적으로만 비교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술과 담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주위에 대한 마리화나의 유해성은 확연히 덜합니다. 심지어 헤로인이나 코카인,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에 비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마리화나의 작동 방식이 간접적인 중독 기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급된 대부분의 강력한 마약은 도파민 뉴런을 직접 자극해 도파민을 폭격하듯 쏟아냅니다. 하지만 THC는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 분비 제어 가바 뉴런에 관여하는데, THC가 가바 뉴런에 CB1 수용체에 결합하면 가바 방출이 억제되며 브레이크가 풀려 도파민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직접 자극이 아닌 브레이크를 고장내는 방식이기에 급격한 상승폭이 타 약물에 비해 완만하며 물리적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물론 브레이크를 고장냈다는 폭력적인 워딩이 결코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독과 관련된 대표적인 요소는 역시 금단 증상이죠. 중독성이 덜하다고 했지만 마리화나를 장기 사용하면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일종의 하향 조절 작용인데, 뇌는 칸나비노이드 신호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적응으로 세포 표면에 있는 CB1 수용체 수를 줄이거나 내부로 숨겨버립니다. 일종의 불감증 상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중단하면 인체에 천연 성분인 아난다마이드가 결합할 수용체마저 부족하다는 실정이 드러납니다. 뇌외에서도 CB2 수용체와 함께 아난다마이드가 조절하던 기분, 수면, 식욕 등의 조절 요소에 구멍이 생기며 불면증, 식욕부진, 과민 반응, 체온 변화, 학습 능력 저하를 비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나마 마리화나가 다른 향정신성 물질보다 중독성이 덜하고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단지 칸나비노이드 수용체들이 가소성이 좋아 약 2에서 4주 정도 중단하면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이지, 중독성이나 금단 증상이 없기 때문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독특한 마리화나의 부작용 중 하나는 후각의 비정상적 증폭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는 이유가 뇌가 기억하는 맛과 혀의 미각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후각에 의존하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설마 싶다면 지하철역에서 풍겨오는 델리만주를 생각하시면 미각 요소보다 후각에 지배받아 지갑을 열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CB1 수용체는 후각망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인성 칸나비노이드가 적절히 조절해 음식 냄새를 맡아도 적당한 반응만 보이지만, 외부에서 THC가 유입되어 결합하면 후각신경 활성도가 급증합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THC는 후각 사구체 신경회로 자극으로 음식의 풍미 자체를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뇌는 지금 주위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고 매력적이라 판단해 계속 먹도록 만드는 먼치스를 유발합니다. 식욕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냄새로 뇌가 유혹됐다면 몸의 신호체계가 건드려지는데, 위장에서 분비되어 뇌의 시상하부에 음식을 먹으라 명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THC에 의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시상하부의 POMC 뉴런은 포만감을 느끼게 한 역할인데, THC가 이 뉴런에 결합하면 포만감 대신 배고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내뱉도록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먹었을 때의 쾌감 자체도 늘릴 수 있어 THC가 뇌의 보상센터에서 도파민 방출을 유도하며 혀의 미뢰에 있는 감각 수용체에도 영향을 줘 단맛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고칼로리의 단 음식을 미친 듯이 찾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이 인간 혹은 포유류에게만 특정된 것인지 궁금해진 사람들은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한 반응을 테스트합니다.
아난다마이드 용에게 예쁜 꼬마 선충을 담가보니 더 나은 먹이를 찾아가는 빈도가 확연히 높아졌으며 섭식 활동이 강화된 것이 확인됩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칸나비노이드에 반응하는 뉴런을 녹색으로 발현시킨 결과 흥미롭게도 예쁜 꼬마 선충도 먼치스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죠. 마리화나를 비롯한 식물 성분들이 단순한 유효화학 분자의 작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앙투라지 효과라는 관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로 주위나 환경을 의미하는 용어인 앙투라지 효과는 화학 분자 칵테일의 힘을 묘사합니다. 마리화나에는 THC나 CBD 외에도 수백 종 이상의 테르펜과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됩니다. 테르펜으로는 세포막 투과성을 높여 THC가 뇌로 더 빠르고 많이 흡수되도록 돕는 미르신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효과를 활용해 세포 내부로 약물을 전달하는 연구에도 적용되곤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미르신이 망고에 많이 들어있어 망고를 먹으며 대마를 즐기면 더 빠르게 취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트러스 향을 갖는 대표적인 분자인 리모네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시스템에 작용해 THC로 인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기분을 고양시킵니다. 상쾌한 알파피네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해 THC의 부작용인 단기 기억력 저하를 화학적으로 상쇄합니다. 이 외에도 천연 마리화나의 수많은 성분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식물체 내 대사 과정에서 분자를 만들기 위해 관여하고 또 남아있는 물질들인 만큼 유사 구조나 효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된 특정 유효 화학 물질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천연물 그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단순한 계산에서 추산되지 않는 개선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앙투라지 효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합성 대마로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합성 대마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죠. 천연 대마와 합성 대마는 이름만 비슷할 뿐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천연 대마는 CB1 수용체에 결합할 때 수용체를 100% 활성화하지 못하는 부분 작용제로 구분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뇌의 반응에는 일정한 천장이 존재하며 CBD가 함께 공존하기에 과도한 활성을 완충합니다. 하지만 합성 대마는 완전 작용제로서 시스템을 100% 한계치까지 가동합니다. 심지어 조절 성분도 없이 향정신 분자만 존재하기에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달려있는 8톤 트럭과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종류의 합성 대마로 2004년경 유럽에서 처음 등장했던 스파이스, 그리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브랜드로 K2가 있죠. 스파이스는 당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인간 섭취용 물품이 아닌 방향제라는 라벨을 붙여 판매했으며 여러 허브를 섞어 만든 향신료처럼 보였기에 스파이스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말린 풀떼기에 합성 대마 화학물질을 뿌린 것이지 대마 잎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K2는 한번 피우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K2에 오른 것 같은 강력한 하이를 경험한다는 나름의 마케팅적 의미로 이름 붙여집니다. 이 제품들에 뿌려진 화합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텐데 시작은 JWH018이라는 대표적인 초기 화합물입니다. 처음 이 분자를 합성한 클램슨 대학의 화학자 존 W. 허프만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구조적으로 THC와 전혀 다르게 생긴 나프토일인돌 계열로 CB1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THC보다 4-5배가량 더 높습니다. 합성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아 초기 제품으로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기 쉬웠죠. 원브로모 나프탈렌과 인돌이라는 구하기 쉬운 원료로 간단히 합성이 가능합니다. 순도 문제는 어차피 합성 대마인데 몸 버리긴 마찬가지라 대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큰 분류들에만 주목한다면 다음으로는 CP 계열이 있습니다. CP는 의외로 건실한 유래를 갖는데 바로 제약회사 파이자입니다. 1980년대 당시 명칭이던 찰스 파이자 앤 코에서 대마 주성분인 THC의 진통 효과에 주목해 환각 부작용은 제거하고 통증만 조절하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연구 중이었습니다. THC 고리 구조 중 일부를 단순화한 사이클로헥셀페놀 계열로 변환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파이자에서 합성하거나 분석한 화학물질 중 47,497번째 물질이었기 때문에 CP47497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발표되자 2000년대 중반 스파이스를 만드는 업자들이 법망을 피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내는 신규 물질을 찾던 중 논문을 보고 화합물을 대량 합성해 유통하며 알려지게 됩니다.
THC보다 3배에서 28배 강한 효능을 갖고 투여 경로에 따라 절대 역치 용량은 THC보다 3배에서 14배 낮다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는 기가 막힌 대상이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결국 초기 모델이었으며 계속해서 합성 대마는 발전합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1988년 유기화학자 라파엘 맥쿨람이 만들어낸 HU210의 유사 구조는 간단한 편이며 대부분의 변화는 각국 정부가 JWH018을 마약류로 지정하며 몇몇 어둠의 화학자 혹은 연구자들은 불법 물질을 피한 채 진통 혹은 기타 효과를 위해 변형을 줍니다. 예를 들어 JWH018의 분자 구조에 플로우린 원자를 하나 붙여 소수성을 강화한 미국 화학자 알렉산드로스 마크리아나스의 AM220이나 코드네임으로 사용되던 XLR11과 같은 물질들이 더욱 강화되고 법망을 우회하기 위한 물질입니다. 분자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겠죠. 이들은 수용체 활성 자리에 억지로 끼워 넣는 열쇠여서 수용체의 영구적인 변형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사 과정에서 다른 활성화합물이 생성되어 신장과 간에도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대마 유래 물질들은 다양한 방식에서 의료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효과 혹은 부작용 중 흥미로운 것은 먼저 구역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설적인 측면을 갖는데 대마는 흔히 항암 치료 환자의 구역질 억제를 위해 처방되곤 합니다. 뇌에 작용하는 것 외에도 위 배출 속도를 늦추거나 소화체계에 관여하기 때문인데 장기 사용자에게는 반대로 멈추지 않는 구토를 유발하는 칸나비노이드 과구토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과음 후 죽을 기세로 토하는 것처럼 행동해 스크로미팅이라 부르는데 비명지르다와 구토의 결합으로 꾸액하며 토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통된 특징으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구토가 멈춘다는 것이죠. 뜨거운 자극이 피부의 TRPV1 수용체, 다른 명칭으로 캡사이신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과부하된 칸나비노이드 시스템의 신호 오류를 잠시 우회시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대마가 진정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어떤 관점일까요? 정확히 묘사한다면 오래 방치된, 묵은 혹은 숙성된 대마는 향정신적 효과가 사라지고 졸음을 유발하는 수면제로 서서히 변화합니다. 대마의 핵심 문제였던 THC는 빛과 산소에 노출되면 수소 원자 4개를 잃고 칸나비놀로 변화합니다. 부분적인 이중결합을 보유한 고리가 방향족화되며 더 안정적인 벤젠 고리 형태로 변하는 과정이죠. THC는 CB1 수용체에 강하게 결합해 환각과 고양감을 줬지만 칸나비놀의 결합력은 THC의 10% 수준으로 떨어져 환각 효과는 거의 사라지지만 신체 이완과 강력한 진정 효과를 가집니다. 오래된 대마는 천연 수면제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칸나비놀을 이용한 수면 유도 및 진정 효과는 동물 실험으로 입증되었는데 비렘 수면과 렘 수면 모두를 증가시켜 총 수면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테스트로부터 그 효과는 유명한 수면제 종류인 졸피뎀과 비견되는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대마를 했는데 기분 좋아지기는커녕 갑자기 잠이 온다면 오래된 물건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용 대마 화합물이 승인을 거쳐 상용화된 사례도 다양합니다.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다이올렉스는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대마 유래 의약품으로 고순도 칸나비다이올 성분입니다. 뇌전증 등은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해 발생하는데 칸나비다이올은 세포 내 칼슘 농도를 높여 신경을 흥분시키는 GPR55 수용체를 차단하며 과도한 신호 발화를 억제합니다. 그 외에도 THC와 CBD가 1대1로 혼합된 구강 스프레이로 다발성 경화증의 근육 경직 완화에 사용되는 사티백스나 환자의 식욕 촉진 및 항암 치료 시 구토 억제제로 처방되는 마리놀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칸나비노이드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개선에 대한 적용, 심지어 섬유나 친환경 플라스틱, 배터리 음극제 등에 적용하기 위한 셀룰로스로의 활용까지 연구됩니다. 그중 가장 흥미롭게 봤던 내용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한다면 계산화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 결과이긴 하지만 칸나비노이드 분자들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스파이크 단백질 S1 C말단 도메인에 대한 결합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친숙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며 그 변이체에 대한 감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저분자 치료제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마에서 추출한 칸나비노이드산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친화도를 가져 분리 및 적용된다면 코비드 감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대마 복용자들이 코비드의 저항성이 높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2022년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의약품 에피다이올렉스 복용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코비드-19 양성 판정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로부터 보호 메커니즘 연구와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방을 위해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지만 확인된 유효 분자만을 바탕으로 한 신규 예방 의약품 개발은 충분히 가치 있을 전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마 일부를 인정되는 의학적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1급 관리 물질로부터 처방전 발행 가능하며 의료적 감독하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3급으로 하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의 향정신성 효과 외에도 충분히 높은 의료적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인데 수많은 식물 화합물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특정 유효 분자만을 합성해 말린 식물에 뿌리는 합성 대마는 위험성이 높은 단편적인 마약성 물질로 유익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측면에서의 의료 대마 활용 중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최근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